레댓의 차정호입니다. 제목이 영문으로 돼 있어서 저도 필러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좀 찾아봤어요.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애자일, 그러니까 민첩한 통합의 세 가지 요소 또는 기둥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세 가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이 시간에는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통합의 세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새로운 아키텍처 어프로치인 애자일 인테그레이션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레드햇은 이 애자일 인테그레이션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고객께 제공해 드리는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고객 사례를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의 세계가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은 굉장히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는데요. 이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제 중요한 통계적인 자료들인데요. 첫 번째로 이제 빅데이터 부분에 있어서 2년 동안 생산된 데이터가 그동안 생산된 데이터의 약 90%를 점유할 정도로 급격하게 데이터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이지만 스마트폰 사용자는 77% 정도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 나라는 훨씬 더 높겠죠. 한 80% 이상이 될 겁니다. 그 77%라고 하면 미국 인구를 기준으로 한 1억 5천만 명 이상이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객들은 이제는 온라인을 통해서 중요한 구매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율이 약 85% 정도가 온라인을 통해서 중요한 구매를 하고 있죠. 게다가 기업도 기업 업무의 41% 정도는 이미 클라우드 환경에서 동작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까지 그 290억 대의 IoT 장비가 추가로 인터넷에 붙어 운영될 거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하는 상거래가 약 300조 정도 될 거라고, 조만간 2020년까지 될 만큼 이 시대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와 굉장히 많은 디바이스와 또 인터넷을 이용한 상거래들이 거의 시대를 지배하는 상황이 도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인터넷과 모바일, 빅데이터를 구성하는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소프트웨어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누구는 말합니다.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잡아먹고 있다고. 그리고 심지어 그 BMW의 경영진 중에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BMW라는 자동차 회사가 소프트웨어 회사가 되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소프트웨어 회사가 자동차 기술의 회사로 전환되는 게 빠를까요? 라는 고민을 토로할 정도로 이 소프트웨어의 비중은 막강해졌습니다. 좀 더 재미난 예를 들면 여러분들 구글의 시가총액이 BMW, 벤츠, 폭스바겐을 다 합친 시가총액보다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소프트웨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중요성들을 간과한다면 제조업체가 살아남지 못할 아주 절박한 상황까지 이미 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미 많은 고객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수많은 디지털 접점들을 확장해 가고 있어요. 이미 약 43%의 기업이 10개 이상의 디지털 접점을 이용해서 고객이나 협력사들하고 상거래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약 8% 정도 되는 기업은요, 그런 디지털 접점이 이미 100개가 넘는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100개의 다른 입력 채널과 출력 채널이 기업 외의 곳에 연결돼 있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이 접점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수많은 데이터들이 교류되고 있는 거죠.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잘하고 있을까라는 또 질문을 해봐야 되죠. 우리는 정말 잘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잘하고 있는 기업은 불과 소수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사실 노력을 하지만 큰 성과는 내지 못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다뤄야 될 기술들이 예를 들면 소셜 기술, 모바일 기술, 분석 기술, 클라우드 기술, 사물 인터넷 기술 등 굉장히 다양하고 폭넓고 계속 발전하고 있거든요. 이런 기술들을 따라잡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러면 성공한 기업들은 어떻게 이런 기술들을 따라잡고 성공할 수 있었는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의지의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하나의 기술에 종속되거나 또는 편애하지 않아요. 만약에 어떤 목표를 정하면 그 목표를 위해서 수많은 기술을 조합하는 이런 역량을 키우는 거죠. 그런데 과거에는 이런 것들을 누군가한테 의존할 수 있었어요. SI 업체라든지 아웃소싱이라든지 벤더라든지 이런 쪽에 의존할 수가 있었는데 현실은 그들도 쉽게 못 쫓아온다는 거죠. 고객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이거는 IT 전체가 같이 겪고 있는 고민거리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소수의 기업들은 그 초월적 역량을 스스로 확보하는 거죠. 그 타 기업을 뛰어넘는 역량들을 스스로 발전시키고 강화시키고 도리어 필요한 것들은 먼저 손을 내밀어서 취하는 이제 이런 행위들을 합니다. 예를 들면 넷플릭스가 마이크로 서비스로 성공할 때 그들한테 누군가 가르쳐주는 기업은 없어요. 스스로 마이크로 서비스를 개척했거든요. 그게 벤더가 아닙니다. 어떤 전문 기업이 아니에요. 미디어 회사가 그 일을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고객이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로 해서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되는 시대에 와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들도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애자일한 방법으로 뭔가를 해보자 이제 이런 노력을 하고 애자일 팀들을 꾸려요. 그리고 통합이나 다른 기타 마이크로 서비스의 환경들을 구축을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생각같이 잘 안 돼요. 그 이유들은 먼저 서비스가 과거에는 웹 서비스 중심이었다면 현재는 API로 바뀌었고 아키텍처가 큰 덩어리 애플리케이션에서 잘게 기능적으로 분리된 마이크로 서비스로 바뀌었고 프로젝트가 6개월, 1년, 1년 반 이렇게 긴 프로젝트로 운영하는 이제 프로젝트 프로세스에서 2주, 한 달, 심지어는 하루 만에 어떤 배포가 일어나는 아주 신속한 CI/CD 방법론으로 배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서버나 가상머신 위주로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했는데 이제는 컨테이너라는 환경에 배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예전엔 데이터 센터 하나만 잘 운영하면 됐었지만 이제는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다양한 클라우드 환경, 프라이빗, 퍼블릭, 하이브리드 이런 것까지도 잘 다루는 이런 기술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러한 기술들이 과거에 지난 시절의 어떤 제품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되물어 본다면 여러분들 쉽지 않으실 겁니다. 고객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벤더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한 그 패키지 단위가 DVD로 한 5장을 인스톨해야 동작하는 이런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이거를 마이크로 서비스로 운영을 한다. 전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과거의 제품으로 무언가를 하겠다라는 인테그레이션 욕구가 좌절이 돼요.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고객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의지입니다. 우리가 인테그레이션을 잘하고 싶으면은 기업 자체의 역량과 환경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거를 인테그레이션 이제 플랫폼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플랫폼이란 용어는 굉장히 좀 추상적인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제품에 국한되어 있거나 그러진 않은 추상적인 용어입니다. 네, 과거의 실패가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인테그레이션을 한다고 하면 좋은 통합 제품을 도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도입한 제품은 이 제품 내의 관리 체계나 배포라든지 개발 방법론들은 우수해요. 하지만 중앙 집중화되어 있다는 점이 큰 문제거리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디지털 접점들이 새롭게 생기기도 하고 발전하고 확장되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도입한 제품이 그런 것들에 대한 접점을 정말 확장하고 추구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데서 어려움이 또 따르는 거죠. 그리고 이미 내부에서는 마이크로 서비스로 어떤 노력을 시도를 하고 있으면, 예전에는 제가 말씀 듣기로는 어떤 모기업에서는 인테그레이션 제품에 한 3,000개의 인턴스를 동작시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인데요. 그걸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스케일 업된 고사양의 이제 서버가 필요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방식으로 인테그레이션 하기 어려운 상황이 왔어요. 왜냐하면 마이크로 서비스는 이제 저희 오픈시프트라고 하는 컨테이너 위에 플랫폼 위에 동작을 시키면 어느 서버에 동작될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심지어 저희 오픈시프트도 몰라요. 그 순간에 가장 최적화된 장소에 배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애플리케이션들이 함께 동작을 해요. 그 규모가 1,000개부터 많게는 10만 개 정도의 마이크로 서비스가 동작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중앙 집중식에 통합을 하겠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이게 과거 시대의 제품들이 갖고 있는 큰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그 과거의 제품들을 여전히 컨테이너화된 환경에서 사용을 하고자 한다면 확장성에도 제약이 생기고, 그 수많은 하드나 컨테이너들을 운영하는 운영상에도 문제가 생기고, 도리어 애자일한 무언가 개발을 하기 위한 그 개발에 발목이 되는 역효과를 발생시킵니다. 원래 통합 제품을 도입한 이유는 그 통합에 드는 많은 에너지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도입을 하게 되는데요. 컨테이너 환경이 되고 수많은 애플리케이션들이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동작을 하게 되면 도리어 독이 되는 거죠. 기업들도 API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API에 대한 마이크로 서비스들로 많은 전환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이 원하는 API 기반의 인테그레이션을 제품이 제공해 줄 수 없다면 결국은 대안을 모색을 하는 것은 고객 몫인데요. 현재 그런 대안이 그렇게 마땅치 않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 통합 세계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로 잘게 쪼갠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다 보니까 애자일 팀을 만들어야 되죠. 애자일 팀은 한 8명 내외의 팀원으로서 어떤 기능을 독립적인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배포하는 단위가 되는데요. 과거에처럼 중앙에 모여 있는 ESB 전문가들이 무언가를 다 해주기보다는 이제는 애자일 팀의 기술을
통합할 수 있는 기술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조직 체계도 바뀌고 있거든요. 이건 이제 뭐 제 주장이 아니고요. 가트너라는 곳에서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현재 많은 기업들이 애자일 시도를 하면서 이 통합 전문가들을 애자일 팀으로 배치를 많이 하고 있더라. 그리고 가트너가 볼 때도 그게 옳은 방법이라서 가트너한테 조언을 구하는 다른 기업들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시대는 빠르게 많은 데이터와 신속한 정보의 처리를 위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그럼 어떻게 수용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좀 고민을 해볼 텐데요. 새로운 컨테이너가 도입이 되던 빅데이터를 하던 무엇을 하든지 중요한 점은 과거에 통합하는 패턴들이 꼭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내부적으로는 수많은 마이크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지만 협력사하고의 통합, 그리고 기존의 패키지 제품과의 통합, 그리고 새롭게 추가되는 또 고객 접점과의 통합, 그리고 새로 만들어지는 IoT 기반의 아키텍처나 또는 서비스에 대한 통합,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인데 오랫동안 운영되고 있는 레가시 시스템들에 대한 통합, 이런 모든 통합들이 여전히 중요성을 잃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도 여전히 필요한 거죠.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도대체 이 수많은 요구들을 성공적으로 통합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이런 질문을 고객분들은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질문을 거꾸로 드립니다. 통합은 쉬울까요? 통합은 어렵습니다. 그 엔터프라이즈 인테그레이션 패턴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통합이 쉽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두 종류래요. 하나는 천재이거나 하나는 사기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통합 전문가로서 고객분들을 만날 때 굉장히 진지한 태도로 만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쉽사리 쉽다라고 말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들은 여기 있는 고객분들께서도 같이 좀 공감해 주시면 저는 되게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통합을 한다. 과거에는 어느 벤더가 와서 우리 제품 사면 다 됩니다라고 하던 시대는 끝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고객은 고객의 어떤 지향점을 갖고 고객에 맞는 전략적 플랫폼으로 인식을 해야 된다는 점이죠. 어떤 실체를 갖지는 않을 수 있어요. 어떤 방향성일 수도 있고 어떤 방법론일 수도 있지만 이런 전략적 플랫폼이라는 개념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발표의 제목이 세 개의 중요한 이제 조건, 통합의 애자일 인테그레이션 조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조건을 이루는 토대가 어떻게 보면 이제 고객이 바라보는 하나의 플랫폼이라는 의미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러면 플랫폼이라고 하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느냐? 이 세 가지 조건이 바로 여기 등장하는 이 세 가지 항목인데요. 첫째는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의 애플리케이션도 잘 통합될 수 있는 무언가는 필요하다. 그리고 확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컨테이너 환경은 필수적이다. 그리고 API 기반으로 많은 마이크로 서비스들을 만들었다면 이 API들을 가시화하고 통제하는 API 매니지먼트 솔루션은 또 필요하다. 이렇게 큰 틀에서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분산 통합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들 마이크로 서비스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마이크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이 뭐 쉽게는 단순히 다른 이웃하는 마이크로 서비스를 REST API로만 호출하는 이런 단순한 구조면 뭐 큰 걱정이 없겠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빅데이터 또 대외 연계 접점들 그리고 기존에 있는 레가시 애플리케이션들에 대한 접점들 이런 기술들은 또 여전히
그 통합의 필수 요소들이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결국 마이크로 서비스 개개에 내장될 만큼 경량화된 통합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면 우리가 애자일 통합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컨테이너는 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최신 핫 트렌드이기 때문에 깊이 말씀을 안 드리는데요. 이 확장성에 대해서는 또는 그러니까 인프라에 대한 어떤 그 자원 효용성 측면에서는 컨테이너를 당해낼 재간이 없죠. 다른 기술들이. 그래서 애자일 인테그레이션에서도 마찬가지로 필수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API로 수많은 마이크로 서비스를 노출했지만 이것들에 대한 가시성과 통제를 제공해 주지 않는다면 보안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예를 들면 어느 서비스가 얼마나 사용되는지에 대한 분석도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통계라든지 접근 제어, 그리고 관리, 또는 접점에서 잘 정비된 도큐멘트를 제공해 준다면 또 사용성도 높아질 테니까요. 이런 API 매니지먼트 솔루션도 이 애자일 통합의 필수 요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경량화된 통합 기술과 컨테이너 기술과 API 기술을 이용을 하면 우리가 융통성, 확장성, 재사용성을 인테그레이션에서 보장해 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지향점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어느 기업도 이런 것들을 예전처럼 토탈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는 없다라는 점이죠. 그런 것들에 대한 역량을 벤더가 제공해 주는 건 아니고요. 고객과 벤더가 어떻게 보면 협력하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서로 메꾸는 이런 관계가 사실은 더 중요한 관계로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제 중요한 여정에 지금 참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여정은 결국은 어디로 갈지 몇 년 지나면 승패가 갈리겠지만 고객께서 충분히 이 여정에 동참하지 못한다면 굉장히 큰 위기로 다가오실 겁니다. 네, 이런 여정에 그럼 레드햇은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제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릴 텐데요. 먼저 저희는 제이보스 퓨즈라고 하는 제품이 있는데요. 이 제품은 굉장히 경량 통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엔터프라이즈 인테그레이션 패턴이라는 패턴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엔터프라이즈 인테그레이션 패턴을 가장 잘 구현한 통합 제품이 저희 레드햇 제이보스 퓨즈입니다. 그래서 패턴에 기반한 통합을 유도합니다. 저희는. 그리고 컨테이너 기술로는 오픈시프트,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잘 모르시지만 저희는 굉장히 좋은 API 매니지먼트 솔루션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부터 저희 제품은 아니었고 굉장히 유명한 3스케이라는 제품의 회사를 저희가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수를 하고 나서 이 원래는 독점적 소프트웨어였는데 이 소프트웨어를 저희가 그 세상에 공개 소프트웨어로 다시 풀었습니다. 저희는 오픈소스 회사이기 때문에 어떤 폐쇄를 뭐 원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폐쇄된 소프트웨어를 구매해서 또 세상에 기여하는 이제 이런 공익 활동 비슷한 것들도 합니다. 그리고 룰 엔진이라든지 워크플로우 엔진, 그리고 데이터 그리드 같은 미드웨어 제품들도 컨테이너 환경에서 잘 동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요. 또 이런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앤서블이라고 하는 이제 좋은 또 프로바이전 도구도 제공합니다. 네, 레드햇 제이보스 퓨즈는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경량화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이크로 서비스에 같이 내장될 수도 있습니다. 분리돼서 독립적으로 예를 들면 과거의 중앙 집중 방식의 ESB 구조를 가질 수도 있지만 원한다면 마이크로 서비스와 같이 묶어서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통합하실 수 있습니다. 오픈시프트는 너무 유명한 거고요. 3스케일은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가시성과 제어를 고객께 제공해 드리는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그 신속한 통합을 위해서 필요한 이제 3가지 기술들을 이제 제공을 해 드리고요. 이런 기술들이 어떻게 활용됐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 그 스키폴 공항이 있습니다. 이 공항은 저희 레드햇 제이보스 퓨즈 제품과 3스케일 제품을 잘 활용을 하셔서요. 나름대로 자체적인 플랫폼 형태의 환경을 구축을 하셨습니다. 그 공항에서 필요한 예를 들면 뭐 승객 정보, 그다음에 뭐 그 화물 정보, 그리고 뭐 일정, 뭐 이런 제어 관제 이런 것들을 저희 이제 제이보스 퓨즈 그리고 3스케일을 이용해서 아주 잘 구성을 하셨고, 그 덕분에 보시면 뭐 전체적으로 이제 개발 시간을 50% 정도 단축하는 이제 효과를 보셨죠.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아비바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어떤 문제가 힘들었냐면요. 타 회사를 인수를 했을 때 그럼 그 다른 회사와 새로 그러니까 인수한 그 두 회사 간에 시스템 통합이 필요하거든요. 그 통합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어서 오픈소스인 제이보스 제품군들로 이 통합을 적극 활용을 하셨어요. 그럼 오픈소스를 도입해서 얻는 효과는 이제 비용 절감이 가장 클 수 있고요. 그리고 기술 종속, 어떤 벤더에 종속되는 기술들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좋은 사례로 이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네, 사실은 이 두 기업이 뭐 시사하는 바는 오픈소스 제품을 잘 사용해서 정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이걸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냐면요. 오픈소스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오픈소스 제품이나 오픈소스 회사는 여러분들 고객께 완전히 잘 세팅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는 아니라고 봐요. 함께 만들어 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고객이 필요한 기술들을 저희가 오픈소스로 좋은 제품이 있다면 소개해 드리고, 그 제품이 잘 이식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는 지원을 해드리고, 그런 과정에서 고객분들은 오픈소스의 기술을 같이 내재화하실 수 있어요. 과거에 제품을 도입하고 제품의 구성 설정 정도만 이해하고 어떤 업무를 하셨다면 저희는 원하신다면 모든 걸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소스를 다 열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고객의 기술이 함께 발전하는 모델이 저는 오픈소스 사업의 중요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애자일이라는 것을 그동안은 이제 개발에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애자일이란 개발이 잘 되려면 결국은 애자일이라는 환경이 필요한 거죠. 애자일이라는 환경이 되지 않으면 애자일이라는 개발이 발목이 잡히는 거죠. 그러면 애자일이라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희가 말씀드린 3가지 중요한 요소, 분산된 통합과 컨테이너화, 그리고 API 관리를 잘할 수 있는 기술들을 적절히 활용하실 수 있다면 기업 고유의 애자일 인테그레이션한 플랫폼을 만드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구성이 될 때 진짜 애자일한 개발이 가능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어떻게 보면 약간은 통찰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드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세세한 기술적인 이야기들보다는. 그런데 저는 이런 메시지가 정말 오픈소스 회사들이 고객께 전달할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이제 이렇게 발표를 마치려고 하는데 지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26초가 남았는데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감사합니다. 예, 아무도 질문을 안 해주셔서 저는 마음 편하게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